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인혜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독재정권 때까지 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등 전방위 분야에서 기득권 카르텔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채우는 데 골몰했던 수구였습니다. 이 수구 세력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중심으로 총결집했고 윤석열의 수많은 불법 및 비리 의혹을 덮어주었습니다. 즉, 정치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 언론은 윤비어 천가로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미화시켰으며 국힘은 윤석열 당선을 위해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 정권 취임 후 연이은 실정과 더불어 수구 세력의 불법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며 보수를 참칭하는 수구 세력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좌파, 급진적 진보로 인식되어 있던 민주당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정치적 소임을 다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신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민주당은 과거처럼 수구 세력의 악마화 전략과 여론몰이에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편에 서서 수구 세력과 맞서 싸우는 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회복한 민주당의 정신이 무엇인지 4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4가지는 저의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정신의 첫 번째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확립시킨 것입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이 한일 기본조약 협상 과정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들여와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자유민주당 김준현을 두고 박정희 정권이 구속 동의안을 상정하자 당시 김대중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습니다. 그는 장장 5시간 19분에 걸쳐 즉석에서 일장 연설을 했는데 박정희 독재 정권이 야당 의원을 구속하는 독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입지를 키운 김대중 의원은 1970년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때 낙선했지만 박정희 대통령과 94만 6천 표 차이까지 좁히며 박정희 군부 독재의 대항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1973년 8월 8일 일본 방문 중 박정희 대통령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괴한들에 의해 납치되며 생명의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1976년 3월 1일 함석헌, 문익환 등 재야 인사들과 함께 3.1 민주 구국선언을 해 구속되고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대병원 병실에 감금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유신 정권의 종말 뒤 1980년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가 김대중 의원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고 내란을 획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김대중 의원은 그의 측근들과 함께 혹독하게 고문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끝까지 민주화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 정권에 갖은 탄압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독재의 부당함과 민주주의의 참뜻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설파하고 민주주의를 세워갔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8년 11월 2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정경유착을 비롯해 부정부패 진상조사를 위한 50비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국회에 출석한 증인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한 군의 발포를 두고 자위권을 운운하는 등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시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은 전두환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며 의분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현대 정주영 회장이 전두환 정권과의 정경유착 문제를 스스로 실토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도록 질의를 통해 유도했습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독재 정권의 부조리를 명확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몸소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민주당 정신의 두 번째는 수구 기득권이 가진 권력과 특권을 원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실례로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돼야 합니다. 원칙을 세워 신뢰사회를 만듭시다.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나아갑시다.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이 보람을 느끼게 해드려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정책을 만들었고 특히 정치검찰 및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구 언론 등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검찰개혁부터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9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 토론회를 열어 평검사들과 허물 없이 소통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혁의 동력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한 검찰 중립성 확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언론개혁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사 사주의 소유 지분을 제한하고 편집권과 인사권의 독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언론 간의 경쟁은 보도의 품질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 대통령 이후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메모에서도 드러나듯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언론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민주당 정신의 세 번째는 국민의 삶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인 노동자, 농민 등의 권리를 향상시키며 복지국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노동자 관련 정책인 노란봉투법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노조법 제2, 3조를 개정한 법안입니다.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또 폭력이나 파괴가 주된 파업의 경우 예외로 하되 기업이 손배를 청구하는 경우 조합이 아닌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액수 제한을 둬 혹여라도 손배를 해야 할 시 노동조합이 감당이 가능한 선까지 보장합니다. 더욱이 사용자 개념에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를 포함시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청 밑에 있는 하청 노동자와 용역, 하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과 직접적인 교섭이 가능하고 결렬될 시 파업이 가능하게끔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윤 정권과 국힘의 강한 반대로 시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복지의 경우를 보면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분기점을 제시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IMF 위기로 부도, 폐업,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현실화되며 심각한 경제난을 맞은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과 생산적 복지를 국정 지표로 삼았습니다. 당시 복지를 부정적으로 보던 시각에 대해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다. 복지는 수혜자들에게 자활의지를 북돋아준다. 복지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반박하며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시해 생활이 어려운 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산재, 의료, 고용, 연금보험을 실시하여 사회안전망의 기틀을 확립했습니다. 복지를 강조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노무현 대통령도 한국 사회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선진 복지국가 건설로 설정했습니다. 긴급복지제도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김대중 정부 때 시행된 자활제도를 강화하여 빈곤층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국가연금 중 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을 추진 및 시행했습니다.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으로 추진된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였습니다. 이 노령연금으로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민주당 정신의 네 번째는 부자나 서민,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988년 7월 8일 대정부 질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적어도 살기가 힘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좀 없는 세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특권과 변칙을 타파하고 전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상생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도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억강부약, 즉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와 부자의 욕망과 폭력성을 제어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억강부약은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부자가 가진 부를 이용해 더 많이 성취하려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억압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기득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약자에 대한 폭력성이 나타나거나 부당한 방법을 취했을 경우 사회의 공정한 시스템을 해치는 것이기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회 내 불공정을 바로잡고 지속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기본소득 등 복지 확대로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억강부약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와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잘 알기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대동세상, 억강부약은 기득권들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공산주의적 의미가 아닌 극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대다수가 서민인 우리에게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좋은 정책을 펴나가는 데 필요한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한 민주당의 4가지 정신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김대중 노무현 정신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확립시킨 것. 둘째, 수구 기득권이 가진 권력과 특권을 원주인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셋째, 국민의 삶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인 노동자, 농민 등의 권리를 향상시키며 복지국가를 이루어가는 것. 넷째, 부자나 서민,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식적인 민주당 정신이 아니기에 동의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사견으로 민주당 정신을 말씀드린 이유는 먼저는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권력을 남용하는 수구 세력과 그 다음으로 기본적인 민주당 정신도 없는 전현 민주당 세력에게 진정한 민주당의 가치를 제시하고 또한 그 가치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임을 공표하여 기득권적 사고와 권력욕에 빠진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도 민주당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 민주당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민만을 생각하는 이재명 대표가 차기 새 정부를 이끌어가게 된다면 분명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또한 일반 국민이 고대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고 또한 각 기관 및 부서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건강한 국가가 되어 현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선진국,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